그래서 제가 주로 쓰는 이제 세 가지 앱이 있거든요. 네. 사이트 혹은 앱으로 보는데 부동산 지인, 네. 아파트 실거래가, 네. 그다음 리치고 네. 이 세 개를 주로 써요. 아. 다행히 전부 다 무료만 써도 충분히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 뭐 쓰시나요? 이런 질문도 참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필요한 거는 부동산 지인, 아파트 실거래, 리치고. 일단은 저는 이걸 볼 때 네. 시세를 해서 오름차순으로 봅니다. 내림차순이라 해야 되겠죠. 네. 비싼 순위별로 봅니다. 네. 왜냐하면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요. 그러면 비싼 아파트들이 인플레이션을 먼저 받아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비싼 도시, 비싼 지역 어디냐? 서울이겠죠. 서울이죠. 그래서 서울부터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3월달 거래량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거래량이 나오죠. 네. 그래서 여기 매매 거래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 전세 거래가 있고. 네. 근데 여기서 좀 더 보기 좋게 크게 해볼게요. 자, 매매 거래량이 100이 나오면 뭐냐면요, 평균 거래량과 똑같은 거예요. 아, 이게 평균 대비 퍼센테이지를 보여주는 거네요. 그렇죠. 일단 3월 거래량은 이제 유의미한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네. 본다면 23년 3월 기준 거래가 2,683건이 됐습니다. 서울이요, 그죠? 예. 그러면 서울의 평균 3월달 거래량은 7,100건이에요. 그런데 2,300건이, 2,600건이 거래돼서 네. 평균 대비 37.5% 정도 거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의 절반? 절반도 못 미치죠. 3분의 1 조금 넘는 수준. 네. 네. 이게 2월 달에는 어땠냐면, 네. 이제 2월 달로 넘어가면, 2월 달에는 40% 수준. 40%네요. 1월 달에는 어땠냐면, 자, 1월 달에는 23%. 그러니까 23%, 40%, 30%죠. 네. 23%였을 때 당시 이제 작년 말부터 올해 1월까지는 네. 거래가 많이 없었거든요. 네네. 정말 거래 절벽이었어요. 그렇죠. 금융위기 때보다도 거래가 더 없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2월 달이 되면 거래가 23%였던 게 40%대로 되니까 2배로 뛴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평균 대비는 떨어지는 거예요. 한참 못 미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가 싶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3월 달이 이제 나왔죠. 네네. 근데 3월 달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사철인 거예요. 특히 2월 달, 3월 달이 이사철인데 올해는 구정이 빨랐거든요. 네. 보통 구정 이후로 많이 움직이는데 그래서 3월 달 거래량이 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본다면 이제 3월 달의 거래량이 사실 더 줄어버렸습니다. 2월 달보다. 이사철이라서 더 움직여야 되는데 불구하고 더 줄었어요. 네. 37%로 40%대에서 37%대로 더 줄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거래량 자체가 감소하고 있어요. 다시 네. 2월 달에 뭐가 있었냐면 13대책. 네네. 그 다음에 특례 보금자리 대출에 대한 규제를 조금 풀어줬었죠. 네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작년 연말에 네. 하반기 때 너무 거래가 없다 보니까 네. 그때 참았던 수요가 올 1분기 때 조금 올라온 것들 이 세 가지 요인에서 올라왔는데 저는 이제 이 봉장을 봐야 된다. 아주 중요하다. 이래 봤는데 생각보다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거래량이 많이 안 올라왔군요. 네. 그래서 지금 여전히 집을 사기에는 제약이 많다. 그리고 또 잘 안 팔리고 있다. 결국에 뭔가 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네. 근데 이 돈은 부동산은 결국에는 큰 돈이잖아요. 한두 푼은 아니죠. 네. 그러면 돈이 어디서 나느냐? 대출받아 사거나. 그렇죠. 나도 팔아서 사거나. 그렇죠. 전세 보증금을 끼고 팔거나. 그렇죠. 사거나. 뭐 이런 경우인데 세 개 다 지금 원활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상. 잘 안 돼요. 집이 너무 안 팔려요, 지금. 네. 지금 힘들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거래량을 보면 어디가 좋냐 하면 세종시만 네. 유일하게 3월 달에 여전히 괜찮아요. 100% 이상이네요. 네. 전세 거래량이 더 중요하거든요. 오. 결국 이 전세가 실수요이기 때문에. 네. 근데 세종시는 전세 거래량도 120%가 넘었습니다. 100% 넘는 거에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 120%에서 140% 이상 구간을 네. 굉장히 좀 중요시 보는데 네. 세종시는 이제 넘어갔어요. 와, 세종 엄청 사셨네요. 연달아서. 사람들이. 맞죠. 그렇죠? 근데 나머지는 100%가 다 안 돼요. 네. 전부 안 돼요. 그래서 그러네요. 좀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소식인데 여전히 수요가 아직까지는 안 붙고 있다. 네. 요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이런 말씀을 쉽게 이렇게 보면 돼요. 잠실 엘스 같은 게 바로미터거든요. 네. 잠실이 세대수가 많고 네. 최고 입지 대비 세대수가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세대수 많은 데서 잠실 하면 뭐 강남의 한 C급 이런 거보다 안 뒤지지 않습니까? 훨씬 낫죠. 네, 그래서 바로미터로 쓰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한 21억 8천 뭐 이렇게까지는 조금 거래가 올라왔다가 직거래는 제외하더라도 네. 이걸 쉽게 말해서 한 22억 5천 이렇게 하면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붙는다. 그냥 21억대 수준에서 좀 거래가 있지 22억까지 잘 안 넘어가고 있다. 그렇네요. 아직까지는 22억 거래된 게 없네요. 네. 요거는 사실 거의 우리가 최고 입지급인데 네네. 뭐 강남을 제외하고서는 그렇죠. 뭐 그런데 아직 안 붙고 있다. 그래서 높은 가격을 받아주는 사람이 결국에는 22억에 받아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 22억 5천에 받아줄 사람 그래야지만 가격이 상승을 할 건데 그렇죠. 그냥 조금 올리니 눈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전히 아직까지는 돈을 들고 있는 사람이 선택권이 더 많은 거예요. 네네. 우리는 이거를 매수자 우위 시장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매도자 우위 시장이 나와야지 네. 좀 뭐 반등이 될 거지만 그렇게 안 되고 있다. 이래 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준비해야 될 게 뭐가 있냐? 네.
지역별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지역별로. 지역별로 봐야 된다. 왜 그러냐면 지역별로 사이클이 이제 앞으로는 또 다르게 움직일 거예요. 원래 과거에 다르게 움직였다가 네. 코로나 때 이거를 지역을 거의 통일시키다시피 아, 그렇죠. 전국에 저금리와 유동성을 풀어버리니까 춘추전국 시대였어요. 네. 그래서 뭐 서울이 오르니까 서울을 규제해버리고 서울을 규제하다 보니까 경기도를 갔는데 경기도를 규제하니까 다시 서울을 가고 네. 그러면 다시 이제 경기도 이급지 뭐 지방을 규제하니까 다시 지방을 갔다가 네. 막 술래잡기처럼 그렇죠. 이렇게 다니면서 전국이 올랐는데 네. 전국이 올랐다 보니까 전국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조금 시간은 걸릴 거예요. 2, 3년 걸릴 거지만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좀 다르게 움직일 것이다. 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제 제가 반등을 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했죠. 네. 전세가가 받쳐줘야 되고 네. 그다음 거래량이 받쳐줘야 되고 그다음에 저평가 구간에서 거래량이 유의미하다. 그러면 우리는 이 추세를 보면 네. 어느 정도쯤에 저평가 구간이 올 것이다를 예상할 수 있겠죠.